사람이 말입니다. 살아서는 좀 억척스럽게 살아서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자식들 입에 밥 들어가는 거 보면 내 배 고픈 줄 모르고 아끼고, 또 아끼는 게 우리네 부모님들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말이죠. 아무리 그래도 죽을 때만큼은 좀 조용히 가야 하는 법인데, 그렇게 아껴서 자식 공부시키고 집안 일으켰다면 그건 박수 받을 일이지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참으로 고약합니다. 살아서도 동네방네 욕을 바가지로 먹더니 죽는 날엔 그 욕이 머리끝까지 폭발해버린 조선 최고의 구두쇠 이야기입니다. 듣다 보면 헛웃음이 나다가도 끝에 가서는 마음 한구석이 묵직해지실 겁니다. 조선 후기 경기도의 어느 평화로운 고을에 이 아무개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양반이 참 희한한 게요. 처음부터 대단한 부자는 아니었는데 돈을 모으는 솜씨만큼은 나라님도 울고 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돈을 쓰는 법은 아예 잊어버리고 오로지 내 주머니에 채워넣는 데에만 자기 인생을 통째로 갈아 넣은 사람이었죠. 이 양반의 하루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밥은 항상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 대신 어제 먹다 남은 차디찬 찬밥만 고집했습니다. 한겨울에도 땔감이 아까워 방바닥이 얼음장 같은데 손바지 하나로 버텼습니다. 옷은 여기저기 기운 자국이 마치 팔도 지도처럼 그려져 있는데도 절대 새로 옷감을 끊어 맞추는 법이 없었지요. 무엇보다 이 양반이 가장 피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을 잔칫집입니다. 보통 잔치라고 하면 동네 사람들 다 모여서 웃고 즐기는 날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양반은 잔치 근처에도 얼씬을 안 했습니다. 왜냐고요? 남의 집 가서 고깃국 한 그릇 얻어먹으면 나중에 자기 집안에 일이 생겼을 때 그 사람들을 불러서 대접해야 하잖아요. 그 밥값 나가는 게 무서워서 제 발로 외톨이가 되기를 자처한 겁니다. 이 양반의 지독함을 보여주는 기가 막힌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웃집에 큰 불이 났어요. 동네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뛰어와서 물 좀 같이 쓰자 고 소리를 지르는데 이 양반이 대문을 꽉 걸어 잠그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집 우물물은 깊은 땅 속에서 끌어올린 귀한 물이라 함부로 못 쓰네. 두레박줄 닳는 건 누가 책임질 건가? 라며 소리를 질렀답니다. 불구경보다 자기 집 우물물 한 바가지 주는 게 더 아까웠던 겁니다. 또 한 번은 아픈 이웃이 찾아와 약값 좀 빌려달라 사정을 하니 이 씨가 문틈으로 얼굴만 쏙 내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병드는 것도 하늘의 뜻인데 그 인연을 감히 돈으로 끊으려 하면 쓰나? 그냥 집에 가서 푹 쉬게나. 이쯤 되니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건 사람이 돈을 데리고 사는 게 아니라 돈이 저 사람을 부리고 사는 거구먼. 그렇게 평생을 손에 쥔 돈 한 푼 안 놓치려 버티던 이 아무개도 결국 세월의 무게는 이기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기력이 다해 조용히 숨을 거두게 되는데요. 죽기 직전까지도 이 양반은 참 지독했습니다. 가족들에게 남긴 유언이 이랬지요. 내 장례식은 절대로 크게 하지 마라. 손님들 밥도 차리지 말고 국도 끓이지 마. 상여도 돈 드니까 빌리지 말고 그냥 거적대기에 싸서 조용히 나가라. 아까운 내 돈 끝까지 남에게 베풀기는커녕 자기 마지막 가는 길에 노잣돈조차 아까워하며 눈을 감은 겁니다. 드디어 장례식 날, 일가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지요. 그런데 장례식 풍경이 가관입니다. 보통 장례식장 하면 구수한 육개장 냄새도 나야 하는데
여기는 정막강산입니다. 밥도 없고 술은커녕 지나가는 나그네 대접하는 맹물 한 그릇이 없습니다. 배고픈 조문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옵니다. 사람 보내는 날에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인가? 살아서도 그렇게 굴더니 죽어서까지 사람들을 굶겨서 보내나? 쌓이고 쌓였던 불만이 결국 폭발했습니다. 이 양반은 정말 죽어서까지 욕을 먹으려고 작정을 했구먼. 그때였습니다. 한 친척이 헛간 바닥을 뒤지다 흙 아래에서 둔탁한 소리를 듣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파헤쳐 보니 커다란 항아리 하나가 툭 튀어나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그 안에는 이 양반이 찬밥 먹어가며 모은 은전과 엽전, 금부치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걸 본 사람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돈이 산더미처럼 있는데 손님들 밥 한 그릇을 안 줬단 말이야? 울음바다가 되어야 할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난장판으로 변했습니다. 이건 내가 빌려준 돈 이자다. 이건 우리 집 물 안 빌려준 수고비다. 너나 할 것 없이 달려들어 돈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욕먹어가며 지켰던 그 금쪽 같은 돈들이 주인 없는 곳에서 남들의 쌈짓돈으로 갈갈이 흩어져 버린 겁니다. 이 아무개는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돈은 지켰을지 모르나 사람은 모두 잃었습니다. 계산은 정확했겠지만 마음을 나눈 관계는 단 하나도 남기지 못했지요. 사람들이 고인을 떠올리며 남긴 말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차라리 진짜 가난해서 못 준 거였으면 불쌍했지. 저렇게 쌓아두고도 안 베푼 걸 보니 참 고약하게 살다 갔네. 여러분, 우리가 아끼고 절약하는 건 분명 미덕입니다. 하지만 사람보다 돈을 더 소중히 여기고 내 주머니 채우는 즐거움에 남의 눈물 모르는 척하면 결국 이런 날이 오기 마련입니다. 조선 최고의 구두쇠 이 아무개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돈은 남겼지만 사람 마음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인생은 결국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을요. 오늘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누는 여유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웃음 뒤에 씁쓸한 여운이 남으신다면 오늘 저녁엔 소중한 사람에게 먼저 전화 한 통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에도 진솔한 조선 사람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마음 넉넉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